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2부에서도요. 여러분들 잘 사시고 잘 버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옆에서 상담 도움드리고 있어요. 원하시는 분들 오늘 서울지역번호 0226383916 전화 주시면 되고요. 나는 문자 상담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 스피드 문자 상담 저희가 시작하자마자 최대한 많은 분들 자세하게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늦지 않았죠?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방송에서만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시작할게요. 네, 항상 이 시간을 책임져 주시는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진지하고 꼼꼼하게 상담 도움 주시는 분이시죠. TJ 인베스트먼트 김태준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2021년도가 다가오니까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2021년도부터 바뀌는 세금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들 때문에 더욱더 고민 많으실 텐데요. 우리 프로그램 제목처럼 무엇이든 물어본다라고 하면 속 시원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분들 도움 드릴 예정입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6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네 숫자만 눌러주시면 저희가 편안하게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집에서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문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이제 1시간 동안 계속해서 많은 분들 도움 드릴 예정이니까 지금이라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에서부터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 지금 문자 쌓여 있습니다. 대표님, 한 분 한 분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문자 지금 많이들 보내주고 계신데요. 지금 첫 번째 보내주신 분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 목감동의 한신더휴 센트럴파크 34평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도 될까요? 온 것 같아요. 투자 목적으로 목감동 한신더휴 지금 매수를 목적으로 가지신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지금 투자 목적의 적기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목감 같은 경우는 신안산선에 대한 호재를 충분히 반영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안산선이라는 게 착공의 의미 때문에 가격 부분이 많이 상승을 조금 했습니다. 목감 지역이. 특히 우리 한신더휴 센트럴은 목감역과의 좀 약간의 거리감은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런 착공에 대한 신안산선의 착공에 대한 가격 상승분과 그리고 거리감 때문에 추가 상승분이 그렇게 단순 투자 목적으로는 좀 적합하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철산동 구도로 쪽에 광명푸르지오 25평 매입하려고 하는데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매입 목적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광명푸르지오 매수하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의 철산역 주변 지역에 하늘채라든지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대적이 20평대가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뉴타운 재개발이라든지 철산주공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이주 수요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전세가가 광명 지역은 탄탄한 지역이기 때문에 전세가 부분이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지역이다. 그래서 거주 투자 목적으로 좀 매수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용산 원효로 일가 신축 원룸 다세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원효로 일가 같은 게 지금 최근에 관심이 많습니다. 공공 재개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최근 재개발의 붐 때문에 특히 용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재개발 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 지역에 관심들이 많은데 특히 원효로 일가 같은 경우에는 신축 원룸 재개발 목적으로라고 하면 매수하셔도 괜찮지만 가격대가 아마 지금 좀 많이 반영돼서 많이 가격대가 높을 겁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이 좀 많은 상태에서 좀 긴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좀 긴 텀을 가지고 좀 보유를 하셔야 되는 단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재개발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당장 재개발의 붐은 일고 있지만 앞으로 그 과정들이 시작 단계가 아직까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들의 여러적인 단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투자금으로는 좀 들어가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금역 옆에 있는 가락현대 5차 60동 전망이 궁금합니다. 거주 겸 투자로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마 가락현대 5차 51동, 52동 이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해서 3개 동만 재건축을 하는 것 때문에 아마 60동을 본 것 같습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뭐 가락인데 5차 60동도 소규모 정비 사업에 의해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을 잃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아마 투자를 생각하고 매수를 하시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60동 같은 경우는 같이 동반해서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른 동 3개가 진행되고 나면 나머지 동에 대한 부분이 진행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의 진행 속도와 우리의 진행 속도는 한참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가져가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재건축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과의 싸움을 길게 가져가야 되는데 거주를 하면 불편한 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거고 단지 수가 지금 200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 소규모 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소규모 단지의 그 동별 재건축에 대한 부분을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 원미동 이안 아파트 전망 부탁드리고 장현지구 9월에 입주했는데 내후년 이안 입주 기간입니다. 1가구 2주택 어떻게 옳은 선택일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마 이 원미동 이안이 내후년이라고 한 거 보니까 이안 더 2022년 1월 달에 입주하는 이안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현지구에 입주를 하셨고 이안 아파트 2022년 1월 달에 새 아파트가 되게 되면 입주를 할 예정인데 1가구 2주택 궁금하신 내용인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장현지구 거주 2년 거주 채우셔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고 이안으로 다시 거주를 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1가구 2주택, 2주택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필요는 전혀 없다. 왜냐하면 시흥동 장현지구 같은 경우와 지금 부천 원미동 이안 같은 경우는 뭐 장현지구는 주변 지역의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져 있지만 특히 장현지구라는 이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택지개발지구 주변 지역으로 확장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상한선, 그러니까 한계선은 조금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장현지구 2년 거주 이후에 매도하시고 원미동 이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라는 장점 말고는 주변 지역에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안 아파트 단독으로 있는 아파트는 주변에 끌고 가는 아파트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안 아파트도 뭐 거주 여건을 갖추신 다음에 비과세 여건, 1가구 1주택 비과세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이후에 매도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 이후에 또 문자 상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부 시작하자마자 우리 대표님께서 빠르게 최대한 많은 분들 문자 상담 도움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에요. 전화와 문자 오갈 예정이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고민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는 또 전화 상담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 궁금증 고민 서울지역번호 02-2638-3916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고민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지금 여기 은평구 응암 대주 피올에 24평형을 살고 있는데요. 네. 그 상암동이 직장이라서 여기를 좀 매도하고 마포 중동 청구 아파트를 좀 매매 계획이 있는데 네. 이거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직장이 상암동이시다 보니까 은평구에서 마포로 이주를 고려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은 은평구도 나쁘지는 않은데 거리상 대주 피올의 아파트부터 일단은 보유를 할지 매도를 할지 이 부분부터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대주 피올에 지금 거주 중이시라고 하셨나요? 네, 24평형 거주 중입니다. 24평형. 네. 그래서 지금 대주 피올에를 매도하시고 어디로 가신다고 네. 하셨죠? 저기 그 마포 중동 청구 아파트요. 청구 아파트. 네. 그래서 지금 궁금하신 내용 이걸 매도를 하고 가야 되는 건지 그러면 궁금하신 내용이 매도를 하고 가는 게 적합한 건지가 궁금하신 거예요? 예, 매도를 할 계획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아파트 호가가 많이 높아진 상태라서 네. 이 아파트가 가치가 있는 아파트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궁금하시고 매도에 대한 타이밍도 궁금하시고. 네네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대주 피올에를 설명드리면 네. 대주 피올에는 매도하시는 게 맞으실 거예요. 네. 대주 피올에는 지금 대주 피올에가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은평구 지역의 신규 아파트들의 가격대가 상승을 하면서 기존 있는 아파트들까지 동반 상승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특히 주변 지역에 백년산 힐스테이트라 홍원 이지구 같은 경우 또 우리가 내후년에 또 입주를 하잖아요. 네네. 그 새 아파트들 주변 지역의 새 아파트도 군락지를 이루고 특히 또 네. 세전역에서 우리 또 여의도로 통과하는 서부선 있죠.
네. 서부선이 명지 전문 우리 아파트 앞쪽에 역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역세권까지 거리가 좀 있잖아요. 네. 세전력까지. 근데 앞으로 역세권으로 바뀌는 부분. 이런 네. 두 가지의 호재를 가지고 가격대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추가적인 상승 부분은 세전력에서 들어오는 서부선 교통에 대한 호재 부분이 아마 우리 아파트의 상승분일 거고요. 네. 주변 지역에 지금 호가가 오르고 있는 것은 주변 지역의 아파트들이 가격대가 상승을 네. 하다 보니까 그 상승대의 가격을 키 맞추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지금 키 맞추는 수준이 어느 정도 많이 호가들이 올라와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매도를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의 아. 교통에 대한 부분을 기다리기에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교통 부분도 기대감은 분명히 들어가 있고요. 네네. 서부선에 대한 뭐 착공이라든지 뭐 공사가 진행되면 또 추가 상승분이 생기겠지만 네. 그 기간까지는 조금 시간 좀 텀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오를 수 있는 여건,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주변 아파트 시세 반영에 키 맞추는 거예요. 아, 근데 네. 지금 키를 거의 많이 맞췄잖아요. 호가들이 올라가면서. 예. 그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하나는 시간이 걸리고 하나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매도를 하는 타이밍이겠죠. 아, 예. 네. 그래서 저를 매도하고 갈아타게 하는 것은 전략은 맞으신 것 같아요. 또 직장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시는 거잖아요. 네.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아까 직장이 상암동이라고 하셨나요? 예. 상암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상암동 아파트 같은 경우를 우리가 옮기는 경우에 아파트는 우리 아파트의 가치는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예. 우리 미래 가치라는 게 아파트는 결국은 뭐냐면 개발이잖아요. 예.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런 아파트가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생겨서 재건축이 되고 그리고 새 아파트가 되면서 또 가격 상승을 하고 이런 반복적인 현상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간다라고 하면 미래 가치가 조금 있는 아파트 쪽으로 네. 갔으면 좋겠고 은평구 내에서도 네. 은평구라든지 뭐 아니면 상암동까지는 가격대가 좀 차이가 나겠지만 은평구 내에서도 네. 우리 아파트 가격대로 충분히 주변 지역에 미래 가치가 있는 아파트로도 갈아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뭐 이미 결정을 하시고 계약을 하셨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아니라고 네. 하면 조금 더 한 번 더 이런 미래 가치가 있는 아파트 쪽으로 검토하시고 옮기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마지막 정리 좀 해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이제 직접 보고 결정을 하시려고 하는 거겠지만 1대1 상담을 통해서 조금 더 괜찮은 지역들 더 신중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라는 게 또 주식과는 다르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미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잖아요. 또 내년에 또 앞으로 추가될 규제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힘을 빌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1대1 상담 대표님을 통해서 직접 받아보실 수 있고요. 개인적인 고민들 그리고 어떠한 물건들인지 조금 더 상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예약번호 서울지역번호 02-2638-3916 같은 번호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 30명만 받기 때문에 빠르게 연락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스피드 문자 상담 저희 그리고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거 확인하고 있고요. 대표님과 또 전화 상담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니까 원하시는 분들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고민 내용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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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청자님 잘 들리시죠? 아, 네. 네. 조금 약해요, 소리가. 아, 연결이 안 된 줄 알고 잘 들리실까요? 네, 조금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성북구에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여기가 재개발한다는 지가 한 20년 이상 됐습니다. 네.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지도 꽤 됐고요. 근데 여태 안 되다가 이제 조금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이걸 끝까지 보유를 해야 되는 건지 그쵸. 아파트 입주 시기는 언제쯤일지 향후 전망은 어떤지 매우 궁금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보유를 하셨습니다. 일단 조합 설립 인가도 받았는데 조금 장기적으로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향후 전망, 성북구에 있는 다가구 주택 향후 전망 저희가 짚어드릴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북구에 뭐 다가구 주택을 보유 중이신데 지금 재개발이 진행된 지가 꽤 오래됐는가 봐요. 예, 지금 한 20년 넘었습니다. 재개발 구역이 혹시 지정은 됐고요. 지정이 돼 있어요? 예, 전철역 앞에. 어디 쪽인가요, 혹시? 거기 한성대 전철역. 그럼 바로 동소문 앞이요. 2구역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성대 전철역. 동소문 어디쯤이실까요? 2구역 얘기하시는 거죠? 네, 한성대 지하철역 앞쪽에 네. 동소문 2구역을 얘기하시는 것 2구역. 같아요. 네네. 이 안에서 다가구 주택을 보유 중이신데 네. 기간이 지금 요게 조합 설립 인가가 2008년도에 났죠.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 난 지도 거의 한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아마. 예, 예. 재개발 시작하는 것도 거의 뭐 20년 가까이 돼 갈 거고.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이거 조합장 선출 때문에 총회하고 막 했었잖아요. 네, 며칠 전에. 그러면서 했습니다. 지금 다시 진행될 예정이고 뭐 내년에 사업 시행 인가가 될 거고 뭐 이런 순차적인 부분들이 좀 햇빛이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맞죠? 네네. 네, 그래서 지금 궁금하신 내용은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보유해야 될지 이 과정들이 네. 또 시간이 또 지체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또 지체될지 그런 내용들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많이 궁금하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이건 보유하셔야 돼요. 지금 많이 기다리셨잖아요. 네. 이제 마라톤으로 따지면 중반 넘고 이제 마지막 구간이 남은 거예요. 근데 마의 구간이잖아요. 그 구간이 제일 힘들 때예요. 마라톤으로 따지면 제일 힘든 구간이죠. 마의 구간이라고 표현해요. 지금 아마 이 구간이 마라톤 타지면 제일 힘든 마의 구간인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이제 뭐 조합장도 없는 공석 자리에 있다가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았었지만 이제 좀 적극적으로 좀 움직일 것 같고 만약에 이 지역이 이런 요 재개발들은 우리가 단계라는 게 있어요. 네. 이 단계라는 게 지금 이제 조합 설립이 되고 사업 시행 인가 나고 관리 처분 나고 이주하고 이런 순서대로 이제 넘어갈 건데 이 네. 순서 단계에 따라서 가격들이 상승을 또 한단 말이에요. 아, 이게 재개발은 시작하고 완성될 때까지 그대로 있다가 완성되면 뻥 튀기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 따라서 올라가는데 그 과정이 지지부진하니까 가격의 상승분이 적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 가격 이 진행 사항들이 한 단계, 두 단계, 뭐 2단계, 3단계로 점프해서 올라가진 않겠지만 지금처럼 지체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계속 집 향후 전망은 좋단 네.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성대 지하철역 초역세권 입구 쪽에 있는 데잖아요. 네. 삼선 SK뷰 아파트 있죠, 뒤쪽에. 네. 이 주변 지역의 아파트라고는 삼선 SK뷰 하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여기 아파트가 얼마인지 가격대는 아세요? 뭐 한 7억, 8억. 지금 12억대, 호가가 12억대까지 있어요. 12억이요? 네. 근데 우리는 더 새 아파트에 예, 초역세권. 역세권에 네. 세대수는 더 작겠지만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훨씬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할 거라는 거 미리 예측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입지적인 여건, 그리고 앞으로의 과정들, 지금 이제 다시 이때까지 멈춰있던 게 시작한다라고 시작하면 지금부터는 좀 달리는 힘이 좀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고요. 그런데 이제 네. 지금 조합장을 새로 뽑은 조합장이 새로 됐고 안에 이제 임원이나 대의원이나 뭐 이제 새로 뽑았는데 네. 그동안에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네. 이 입주가 언제쯤 될는지. 지금 이제 조합장을 뽑고 뭐 조합장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사업 시행인가 뭐 지금 계획상으로 사업 시행인가 내년 뭐 얘기하고 하잖아요. 네. 근데 뭐 내년이 아니더라도 지금 기준으로 빠졌을 때 빠르면 7년이고요. 늦으면 한 10년 정도는 걸릴 거예요, 앞으로도. 근데 그 과정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 아파트가 됐을 때 점프해서 가격이 오르거나 이 아파트의 가치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의 가치가 이 단계들이 올라가면서 부동산의 가치들은 계속 상승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신 거에 지금 포기하시면 중간에 완주하지 못하고 끝내는 거예요. 지금 이미 달리기 시작하는 단계면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달리는 와중에 많이 달려왔고 지금 마지막 구간을 남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입지적으로 너무 좋은 자리니까 네. 입지적으로 좋은 자리니까 완성됐을 때 가치를 생각하고 조금 더 참고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쳤어. 괜찮으실 거예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대표님이 말씀 주신 대로 마라톤도 막판이 제일 어렵잖아요. 일단 오랫동안 기다리셨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지적으로 물건적으로도 나쁘지 않다는 긍정적인 평가 주셨어요. 기분 좋게 보유하시다가 추가적으로 상담 원한다 하시면 1:1 상담 저희 문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진행 도움을 주실 예정이고요. 세미나나 강의가 아니라 정말 개인적인 고민까지도 저희가 해결해 드리면서 내년에 대한 전망 공부도 함께 도움 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16 같은 번호로 도움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스피드 문자 상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상담 이후에 또 최대한 많은 분들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바쁘시거나 전화가 부담스러우신 분들 스피드 문자 상담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그 마포구 합정동에 빌라하고요. 네. 그 서교동에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 앞으로 좀 전망을 좀 알고 싶어서요. 합정동과 서교동 말씀 주셨어요. 조금 더 자세한 네네.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마포구 합정동 429에 14호, 네. 그리고 서교동 377에 9. 네, 알겠습니다. 마포구 예. 합정동에 있는 429-14호 다세대 주택과 서교동 377-9번지 다가구 주택 이렇게 맞을까요? 네네. 네, 두 가지 물건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 도움 네.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주소 찾고 계시거든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감사합니다. 합정동이랑 서교동이랑 두 채를 보유 중이세요. 네네. 궁금하신 내용은 지금 다른 주택은 없고 1가구 2주택이세요. 예. 지금 거주는 어디 쪽에서 하고 계세요? 서교동이요. 서교동 쪽에서. 네네. 서교동은 다가구 주택이에요? 예. 합정동은요? 빌라요. 다세대. 다세대 주택이고. 예. 그래서 그 서교동 쪽에 거주를 하고 계신 거고. 네. 매수 시기는 언제쯤이에요? 매수가 빌라는 2006년이고요. 네. 다가구는 2007년이요. 2007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매수를 하셨네요. 네네. 지금 주소를 한번 보니까 서교동은 그 서교동 사거리 바로 뒤쪽이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거 대지 면적이 얼마 정도 돼요? 55.9? 55.9, 56평 정도 되네요. 예. 대지 지분이 다가구 주택이고 네. 지금 합정동은 제가 주소를 보니까 네. 예전에 유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던 그 시절에 매수를 하셨는가 봐요. 그때가 네. 그거 모르겠고 2006년 정도요. 네. 합정동에 이제 지금 앞쪽에 우리 빌라 바로 앞쪽에는 지금 개발로 인해서 네. 한강 프루지오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맞아요. 들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뒤쪽 거 지금 그 경계선 쪽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 것 같아요. 합정역에서는 가까운 다세대 네. 주택인데 네. 지금 두 주택을 보유 중이시잖아요. 네. 세 부담도 생길 거고 네. 이 두 주택에 대한 나중에 양도세도 분명히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네네. 둘 중에 하나는 좀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합정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정리하는 게 맞으실 거예요. 네.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은 다가구 네. 주택은 56평이라는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우리 이런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단독 뭐 이런 주택들은 아파트하고 다르게 네. 우리 토지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예. 아파트도 뭐 대지 지분이라는 게 있지만 이 네. 아파트도 재건축을 할 때 대지 지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 우리 다세대라 단독 다가구 주택은 이런 토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최근에 뭐 공공재개발이나 우리 이 합정동 지역도 망원동 일대 지역하고 예전에 재개발 한강변 재개발 얘기가 나왔던 지역이잖아요. 예. 그처럼 이런 재개발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예. 합정동 지역은
도로 여건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시 재개발하기가 좀 힘들어요. 네. 그리고 재개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발전소 쪽이 가능한 거지. 네. 우리 이쪽 지역은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기가 맞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합정동 뭐 서교동에 거주하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합정동 한강변 라인으로 들어가 보시면 네. 도로 여건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6m 도로폭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3면이 도로폭으로 된 지역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을 많이 진행해요. 이쪽에. 예, 예, 예.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이런 블럭형 개발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개발을 하기는 좀 힘들어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네. 다가구 주택 서교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은 56평이란 땅 때문에 개발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잖아요. 예. 56평이면. 네. 근데 다세대 주택은 내가 단독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걸 먼저 내가 매도를 하는 게 맞을까요? 매도를 하면 어찌됐든 빌라를 해야 네. 되는데요. 그래서 양도세를 많이 두 주택을 네. 다 가지고 있는 건 부담되실 거예요. 그리고 내년 6월 달부터는 네. 2주택자는 양도세 중과가 지금 10%가 아니라 또 20%로 올라가잖아요. 예, 알아요. 네. 그러면 지금 내년 6월 전까지는 합정동 거를 매도하는 게 좀 세금적으로도 10% 정도는 또 절세를 받으니까 앞으로 계속하면 지금 이거 가져가시면 보유세 부분이 중과가 되니까 1주택일 때는 보유세 한도액이 9억인데 네. 2주택이니까 6억이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 공동 명의로 돼 있어서 네. 일단 뭐 예, 그렇게 뭐 공동명의로 돼 있다 서교동은 단독주 56평이면 네. 공시 가격이 계속해서 토지 가격 상승 때문에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합정동 거에 대한 부분을 합하면 네. 두 개 합해서 6억은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네. 빌라를 임사 등록해서 그냥 가지고 갈까 그 생각도 해봤었거든요. 빌라 지금 아까 2006년도에 매수하셨다 했잖아요. 네네. 그럼 벌써 14년 차예요. 네. 그 전에 신축을 샀는지 구축을 샀는지 모르겠지만 최소 네. 못해도 14년 차잖아요. 예. 빌라의 가치들은 이 개발의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토지의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네. 그만큼 이 가치들은 감가상각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건물에 대한 네. 감가상각이 생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독으로 토지 행사를 할 수 없는 다세대를 지금쯤 매도하는 게 저는 맞으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아, 좀 뭐 정리를 먼저 홀가분하게 한 주택을 정리하고 1가구 1주택으로서 좀 가지고 있는 게 세금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좀 맞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저기 투자 가치가 아파트가 나중에라도 20년 후라도 아파트로 되면은 이제 그걸 보고서 제가 가지고 있으려고 했었거든요. 지금 그거보다는 그 얘기를 가지기에는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걸 가져가기 위해서 합정동 다세대를 가져가서 20년이든 30년을 기다리면 서교동 네네. 주택은 내가 매도할 수가 없어요. 합정동 때문에. 그럼 선생님 하나만요. 제가 네. 올해 11월 5일자로 파주 아파트 하나 팔았어요. 네. 그래서 혹시 그러면 그러니까 21년 6월 전에만 또 팔 수도 있는 거예요? 새로 또 팔 수 있어요? 네. 이거 해를 넘겼으니까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해가 넘어가니까. 네. 네네네. 양도세 합산 금액은 같은 해니까요. 네네. 해를 넘어가니까 괜찮으세요. 네. 그럼 그래서 어쨌든 합정동 거 좀 양도세 그런 거. 정리하시고 네네. 지금 조금 부동산을 좀 홀가분하게 가지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서교동 거도 대지 지분도 괜찮고 크기도 그 입지도 괜찮으니까 그 서교동 거 가지고 계시고 좀 홀가분하게 가지고 계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세금 문제로나 물건 전망으로 보나 일단 합정동 물건을 한번 정리하시는 게 이 시기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상담을 받고 싶으신데 막 아쉬워하셨던 것 같아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 1:1 상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2021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년 준비 미리미리 하셔야 되잖아요. 그에 대한 전략들 우리 대표님께서 직접 제시해 주실 예정이지만 또 추가적으로 개인적인 고민들까지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대표님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 2021년도부터는 뭐 세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바뀌는 제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내 부동산을 좀 이렇게 털어내고 좀 홀가분하게 가야 될지 그대로 유지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지금 거주주택이든 거주와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면 또 자녀분들이 뭐
분가를 하면서 주택을 구입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쯤 시기적으로 어떻게 2021년도는 어떻게 내가 형성해야 될지가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맞춤형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특히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이나 좀 멀리 지방 뭐 이렇게 방문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뭐 전화라든지 이런 다른 뭐 방법을 통해서라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약은 저희 전화 상담과 같은 번호입니다. 쉽죠?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16 전화 주시면 1:1 상담 예약 또한 저희가 빠르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대표님께서 또 스피드 문자 쫙 확인하고 계시는데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또 실시간으로 도움 드릴 예정이니까 전화 연결이 좀 어렵다. 나는 전화가 좀 바빠서 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지금 바로 고민 내용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대표님 또 지금은 얼마나 많은 문자들이 도착해 있을까요? 네, 지금 문자도 계속해서 많이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내용을 이제 중간쯤부터 한번 보면 하남시 신장동 한국아파트 향후 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뭐 지금 뭐 보유 중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전망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 신장동에 한국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의 하남 미사에 대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신장동 지역은 하남 구도심으로서 이런 미사 지역의 가격대가 높게 형성하면서 우리 아파트에까지 가격의 키 맞추기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런 5호선 연장선 추가 연장선이 들어가면서 5호선의 효과들이 아마 지금보다 가격을 조금 더 상승시킬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하셨다라고 하면 전망 나쁘지 않다. 하지만 교산 신도시가 생기게 되고 입주 시기가 되면 입주 물량들 때문에 주변에 입주 물량 때문에 전세가 부분이 조금 빠진다든지 이런 부분의 형태들이 교산 신도시가 생길 입주 시기에 아마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까지는 조금 안정적으로 보유하셔도 된다. 하지만 그 시기 정도쯤에는 한번 좀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보면 좋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정동 목동 힐스테이트 34평 보유 중인데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신정동 목동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신정동 지역, 신정뉴타운이 있지만 신정동 지역에서 대장주, 그러니까 가격을 이끌어가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뭐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목동 재건축 아파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라든지 신정뉴타운의 신규 아파트라든지 이런 아파트의 가격들을 보고 따라가는 아파트가 아니라 나 혼자서도 충분히 단독적으로 가격을 끌고 갈 수 있는 아파트이다. 그리고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재건축이 진행됐을 때 이주 수요들은 결국은 신정동 주변 지역의 단독 다세대 주택 이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의 힐스테이트라든지 신정뉴타운의 아파트라든지 이런 신규 아파트들로 아마 이주 수요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따른 가격 상승은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건들, 상승할 수 있는 재료들이 훨씬 더 많이 쌓여 있다 앞으로도. 그래서 전망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주택 재건축 논의 중인 마곡나루 1번 출구 근처의 방화 기룬 아파트 갭 투자 어떨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방화동 기룬 아파트 주변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 중에 있지만 제가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는 시간과의 싸움이 되게 깁니다. 아까 전화 상담으로 주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재개발이라는 게 20년 가까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진행된다 하면서도 시간만 지체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투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훨씬 더 자금이 묶이기 때문에 훨씬 더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는 좀 적합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7세 무주택자인데 5천만 원 여유 자금으로 합정동이나 강동 보훈병원 주변 다세대 빌라 갭 투자하고 싶은데 어느 지역이 좋을까요? 라고 보내셨는데 아마 67세 무주택,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최근에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런 연세가
67세면 뭐 지금 한창이시겠지만 5천만이라는 어렵게 모은 자금을 이제 실패한다라고 하면 그 자금을 다시 회복시키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안전한 지역으로 들어가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지금 합정동이나 강동 보훈병원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한번 보신 것 같은데요. 이 지역보다는 최근에 우리 공공재개발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재개발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토부 장관도 교체되면서 이런 추가적인 부분 그리고 예전 공급 대책에서 나온 것처럼 그리고 임대 전세 대책에서 나온 것처럼 역세권 주변 지역에서 많은 주택 공급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합정동이나 강동 보훈병원보다는 역세권 주변 지역에서 반경 200m, 300m 내에 골목에 대한 접도율이 낮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골목길이 좀 좁고 차가 지나다니기가 좀 불편한 지역의 역세권 주변 지역에 있는 다세대를 지금 아마 공략해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계동 양지 대림아파트 1차 32평형 거주 중입니다.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 15년 보유했고 8년 거주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중계동 양지 대림 같은 경우 뭐 지금 중계동 지역을 매도하고 다른 지역으로 갈아타기에는 뭐 맞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양지 대림 아파트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된다. 매도 시점을 찾는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좀 더 기다리셔도 저는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상계 주공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되고 또 동북선에 대한 부분들이 동북선이라는 부분이 생기게 되면 중계동 지역의 가치들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상계동보다 학군에 대한 가치가 높고 창동 차량기지가 개발되게 되면 업무지구가 형성됩니다. 업무지구가 형성되면 상계동이라든지 뭐 창동 지역보다 우리 학원가가 잘 쓰는 중계동 지역, 이런 중계동 지역의 수요층들이 밀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업무지역에 있는 직장인들이 가족을 이루고 4인 가족을 이루고 그렇다면 학군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계동 지역은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학원가라는 부분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계동 지역 지금 뭐 이주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편안하게 좀 더 보유하셔도 된다. 지금 매도 시점을 잡을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 이후에 문자 상담을 다시 또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태준 대표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문자 상담 한 분 한 분 도움 드렸습니다. 전화 상담 이후에 또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나는 상담을 받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매주 목요일 이렇게 특별하게 대표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전화 상담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예, 저는요 인천의 9월 2동 남동구 9월 2동 네. 현대 힐스테이트 34평을 가지고 있고 거기 거주하고 있어요. 아, 네. 그리고 김포 풍무동 이현마을 현대 프라임빌 아파트 48평을 그거 이제 월세를 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양도세 문제도 그렇고 언제 팔아야지 절세를 할 수 있고 그 월세 받고 그냥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지 네. 또 팔아야 되는지 잘 몰라서 여쭤보게 됐거든요. 알겠습니다.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 연락 주신 것 같아요. 인천시 네네. 9월 2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지금 거주 중이신데 추가적으로 김포 유연아파트도 말씀 주셨어요. 예. 향후 전망 알아보면서 매도할 물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김포에 하나, 인천에 하나 두 주택을 보유 중이시네요. 예. 인천은 거주 중이신 거고 김포는 예. 그럼 임대를 주고 계세요? 예. 매수 시기는 어때요? 저기 이현마을 거는 현대 프라임은요 한 17년 정도 됐고요. 17년 정도? 이거는 한 13년째 살고 있어요. 인천 거는. 9월동 힐스테이트는 13년. 예. 그럼 둘 다 거의 분양받았을 때네요? 네네네. 그럼 둘 다 분양받으신 거예요? 예. 지금 이 주택이 지금 다른 주택은 없고 이 주택이 두 개이신 거예요? 예. 저희 이게 노무현 정부 때 막 네. 올라가니까 규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3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데 그게 안 팔려가지고 안 팔리고 규제에 계속 가지고 묶여가지고 이게 계셨고 빈채가 지금은 된 거예요. 두 주택을 가지고 계신 거고 다른 주택은 예. 없으시고 이 주택이신 거죠? 예. 지금 하나씩 그러면 지금 이거를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그리고 두 주택에 대한 전망이 어떤지 궁금하신 거죠? 예. 제가 뭐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구월동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 한 채가 있고 지금 거주 중인데 몇 평이에요? 지금 몇 평에 거주하세요? 34평이요. 34평. 예, 예. 풍무동에 있는 아파트는요? 48평이요. 48평. 예, 예. 지금 아파트 가격대가 두 개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근데 매매가가 지금 매매가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이제, 예, 예. 평수가 차이가 나는데 가격대는 비슷해요. 맞죠? 예, 예. 그 이유는 김포 지역에 48평이면 좀 무거워요. 네, 맞아요. 이게가 최근에 김포 지역이 신규 아파트가 많이 생겼잖아요. 네. 김포 한강신도시도 있고 뭐 교천지구 풍무동에도 많이 생겼고 뭐 걸포역도 있고 뭐 이런 지역의 주변 지역에 아파트들이 많이 생겼는데 또 아래쪽에 또 검단신도시도 생기잖아요. 네, 네. 근데 바로 옆이에요. 이런 길 지역들의 하나 건너면 검단신도시예요. 예, 이런 지역들의 아파트들이 대부분 다 20, 30평대예요. 예. 근데 이 수요들이 누구냐면 서울에서 내려오는 전세가 상승 때문에 전세가 상승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 값이 높잖아요. 예. 아파트 값이 높고 전세가도 높아지니까 이 수요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수요들은 왔다 갔다 하는 수요잖아요. 자금이 있으면 다시 서울 가고 또 자금이 부족한 사람은 김포로 오고 이런 수요들이에요. 예. 그래서 좀 가벼운 물건들을 많이 쓰겠죠. 20, 30평대를. 그렇죠. 매도가 좀 쉬운 물건들. 근데 예. 48평형은 이런 매도가 좀 쉬운 물건에는 적합하지 않잖아요. 예, 예. 그래서 수요가 조금 한정적이에요. 네.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예, 예. 저는 지금 2주택이시잖아요. 예. 풍무동 아파트를 김포가 이제 비규제 지역이었다가 지금 규제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규제 지역이 되면 투자 수요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는 예. 진짜 이제 실수요자들만 조정 대상 지역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실수요자들 그러니까 가격에 부담 느낀 실수요자만 접근을 해야 돼요. 예. 그럼 실수요자들은 막 결국은 매도가 쉬운 물건을 찾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수요가 지금 한정적인데 더 한정적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가 검단 신도시까지 아파트가 생기면 예. 우리 아파트가 팔기도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구월동 힐스테이트는 보유하시고요. 예. 검단 거를 매도하시고 예. 매도하시면 힐스테이트는 비과세예요. 예. 두 아파트 다 비과세 받을 수는 없어요. 예. 한 채는 먼저 매도하고 한 채는 비과세를 받으시면 돼요. 예. 그러면- 월세를 받는 거가 있어서 쭉 가져갈까 이 생각도 있어요. 그 월세 받고 계세요? 예. 근데 대출은 없고 그러니까. 월세를 받고 있지만 예. 충분히 그것보다 월세 수익률이 좋은 물건들도 많아요. 예.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금 17년 차 아파트잖아요. 예. 시간이 지나면 점점 수요가 한정적이라서 더 매도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러면 지금쯤은 한번 털어내고 양도세 물더라도. 네, 힐스테이트도 그러면 힐스테이트가 나중에 내가 편하게 이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2년 넘어가면 2년 보유기간 2년 넘어가면 비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팔고 나서. 예. 그럼 힐스테이트 비과세 받고 하면 두 주택을 합한 금액으로 좀 더 내가 상급지로 갈아탈 수도 있는 거고 맞죠? 이런 예, 여러 가지 월세 방법들이 주었는데. 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김포구를 지금쯤 매도하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러면요. 2년 보유하셨다가 구월동 매도하고 상급지 갈아타기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예. 인천은 저 시청역에 GTX가 오고 이게 뭐 트리플 역세권은 되긴 되거든요. 앞으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역도 있어요. 집 옆에 바로. 어머니도 생각하시겠지만 구월동이 이 아파트 주변 지역 아파트 다 합하면 1200세 12,000세대예요. 예. 아파트가 굴락지니까 가격대 형성은 좋겠지만 우리 구월동의 힐스테이트가 좋아요. 송도 신도시가 좋아요. 송도가 좋죠. 그러면 두 개 합해서 상급지 송도로 갈 수도 있잖아요. 예. 맞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71세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자꾸 안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오래 간 거예요. 지금쯤 그러니까 김포구를 정리를 해둬야 내가 이런 방법들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때 생각하면 또 2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 네, 그래서 김포구 정리하시고 9월 동안 채는 보유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예.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1대1 상담 저희 서울적 번호 02-2638-3916 예약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예약하셔서 조금 더 개인적인 고민들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아쉽게도 마지막 상담이 될 것 같네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물건 고민 있으세요? 예, 저는 네.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오피스텔을 2012년에 분양을 받고 54제곱미터인데 주택임대사업자를 냈었어요. 네. 근데 올 여름에 자동 말소됐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네네. 네, 그래서 다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서 10년 동안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적당한 시기에 그냥 팔아야 될지. 근데 문제는 네. 오피스텔 가격이 분양가보다 떨어졌어요. 아, 네. 그래서 지금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물건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강남구 역삼동의 서희 스타 힐스. 아, 강남역에 있는 서희 스타 힐스 오피스텔. 네. 분양가보다 좀 매매가가 떨어져서 걱정이실 것 같아요. 보유를 계속 하는 게 좋을지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저희가 도움 드릴게요. 대표님 네. 지금 주소 찾고 계시거든요. 인사 나눠보시고 답변 바로 들어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12년도에 매수하셨는데 분양가보다 지금 떨어져서 걱정이 많으시네요. 네. 지금 이걸 매수하신 목적은 뭐예요? 아,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네. 이제 월세를 받아서 네, 이제 좀 퇴직한 상태에서 이제 그 노후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네. 월세는 잘 나오는데 네. 이제 저는 오피스텔이 이렇게 분양가보다 떨어질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잘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했어요. 지금 네. 이제 임대 사업이 만료가 돼서 임대 사업을 추가로 연장을 할지 이걸 네. 고민이신 거잖아요. 네,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네, 임대 사업자 지금 추가 연장하면 10년 보유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18년 차 오피스텔이 돼요. 네, 네,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이 생기면서 네, 월세 수익도 건물이 깨끗해야 잘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오피스텔은 그때 2012년도면 아마 그때 당시에 월세 수익형 부동산이 되게 인기 많을 때예요. 네, 아마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아마 네. 월세 수익 목적으로 이 강남역에서 아래쪽에 이제 뱅뱅사거리 주변 지역에 있는 거네요. 네, 네. 그 뱅뱅사거리 주변 지역에 있는 이 원룸이죠. 오피스텔이에요. 주거용 오피스텔. 그 원룸이죠. 원룸. 네, 네, 원룸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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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원룸 오피스텔일 거예요. 네, 원룸 오피스텔은 이제 그때 당시에 월세 수익을 보고 많이 접근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분양가가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지역이 지금 월세가 한 천에 한 7, 80만 원 정도 나오죠. 네. 지금 한 80, 그 정도 나와요. 네,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한 2억 정도 아마 나갈 거예요. 가격대로 네네. 따지면 뭐 네. 2억 전후 정도 아마 나갈 거예요. 네, 그러면 월세 수익으로 계산하면 대출 없이만 해더라도 5% 정도 나고 네, 1억 정도 대출 받고 우리가 월세를 받으면 한 7에서 8% 정도 수익이 나요. 네, 그럼 수익률이 많죠. 8년이면 이 정도 수익이 난 거예요. 네, 네. 만약에 70만 원씩 8년이면 수익이 지금 800만 원이니까 88에 64, 6,400, 7천만 원이에요, 수익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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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내가 분양가에서 이 금액만큼이 지금 매도가에서 이 금액만큼 더 해야지 내가 분양가에 손해를 받냐 안 받냐를 따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동산은 차익형이 아니잖아요. 네, 네, 단순하게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말 그대로. 네, 그래서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서 수익률은 좋은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수익률이 감가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뭐 언제쯤 하는 게 나을까요? 올해 아니면 내년? 지금 다른 주택에 따라서 세금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요거는 그 주택 수에 따라서는 조금 매도 타이밍을 일찍 잡을 수도 있고 하거든요. 지금 방송 시간 때문에 매도하는 전략이 맞고 다시 한번 전화 주셔서 그 주택 수하고 이런 것 좀 계산해서 매도 시기를 다시 한번 더 잡아보자고요.
네, 이렇게 정리해 그럼 드릴게요. 하는 게 낫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시청자님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움 드렸는데 1대1 상담 대표님을 통해서 직접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원하시면 참여하셔서 얼굴 맞대고 직접적인 상담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6 같은 번호로 예약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도 스피드 문자 상담 진행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실제 부동산의 가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좀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